자,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셀트리온 방송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뭐 또 주가가 그죠? 요즘 참 뭐 속상하게 주가가 움직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그동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이제 참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이제 올해는 또 셀트에 투자하신 분들은 뭐 과거에도 이렇게 항상 힘들게 그죠 만들고 또 일부 개인들은 또 포기를 하고 팔고 나면 또 주가는 오르는 그런 경우가 또 간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지금 뭐 우리는 그러니까 셀트리온 주주들은 특히나 다른 주식과는 좀 달리 말 그대로 공매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도 힘들었지만 과거에 뭐 20만원 대도 10만원 대도 그죠? 또 심지어 5만원 3만원 대도 더 힘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게 쉬운 것이 아니고요. 뭐 그냥 나는 조금 돈 벌지 시장 좋을 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셀트리온에 가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만큼 이제 내가 또 고생을 하고 인내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지 조금 또 잊고 있으면 그죠? 또 뭐라 그럴까? 시간이 좀 지나면 그죠? 또 주가는 또 좋은 흐름을 모습을 또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조금 참고 인내하시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의 변화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도 주가를 보면 화딱지가 나고 하지만 근데 이제 안에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도 지금 뭐 조급하고 좀 힘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주가를 좀 공매도를 하고 있는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그죠? 조금 긴장을 하면서 지금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장중에도 조금만 주가가 움직이면 빨리 막 위로 또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밀기도 하지만은 그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그동안에 봐왔던 이런 공매도의 누적 잔고가 최대치라는 부분에서 더욱더 희망을 가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최근 이제 외국계 매수 부분에 있어서는 쇼커브가 결국 이제 셀트리온의 쇼커브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해요. 그죠?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쇼커버가 이루어져야 하죠. 그럼 왜냐하면 그동안에 공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공매도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런 양상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뭐 20일 또 입평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자 시장은 어쨌든 뭐 이제 셀트에 앞서서 이제 시장 부분을 간략하게 좀 보면 근데 항상 제가 그동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셀트의 공매도의 가장 두려움은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공매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시장의 상승이에요. 그 시장의 상승이라는 것은 대세 상승장이에요. 그죠?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동안에도 셀트리온이 이렇게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고 크게 올랐을 경우를 가만히 보면 코스피든 시장 자체가 그죠? 시장 자체가 상승을 했을 때, 대세 상승을 만들어졌을 때 셀트리온의 쇼크가 크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공매도에 떠나는 철수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라고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첫 번째는 그러니까 대세 상승에 대한 그죠? 이제 이거를 공매도애들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코스피가 뭐 3,500, 4,000이 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에 지금 이런 구조라든지 또 글로벌 주식 시장의 이런 부분을 봐서는 그리고 이제 하나는 또 결국은 이제 시장이 좋아져도 실적이 안 좋은 주가들은 못 가잖아요.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최근에는 현대차라든지 뭐 어쨌든 이런 현대중공업이나 조선주도 좀 올라오고 이렇게 했지만 그죠? 카카오도 지금 올라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동안 대세 상승 부분에서 뭐 2000년도 중반에도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 예를 든다면 그죠?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또 2010년도 뭐 이때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도의 대세 상승에서는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철강 이런 쪽은 전혀 오히려 주가가 더 뭐 행보와 엔더 내려갔잖아. 그죠? 왜 그래요? 그죠?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거든요. 실적이 안 좋아서. 근데 셀트리온은 만약 셀트리온도 지금 뭐 대세 상승인데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 못 갑니다. 공매도들이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근데 실적이 지금 사상 최대잖아요.
최대치만 누르고 있는 부분. 왜? 어쨌든 공매도들이 원하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개인들의 지금 뭐 기관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과거처럼 또 이쪽에 테마색이 블록딜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어야 하거든요. 그래봐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오래한 버핏은 10년을 투자하지 않으려면 쳐다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금 여기 10년째 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죠? 그러나 이제 또 최근에 치료제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제가 기다리는 말씀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 그 이전의 주가는 정점을 보일 것이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지금은 성장주이지만 또 이제 가치주를 더불어서 우량주가 되어가는 또 시점이 나오거든요. 우량주는 이제 주식을 그때 가면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은 조금,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제가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런 과정을, 이런 경험들을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제 최근에 시골에를 다녀왔는데 우리 친구도 그러는 거예요. 단기 매매 계속 해요. 어떨 때는 벌고 어떨 때는 깨먹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식이 그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자체를. 그래서 제가 큰 축의 그림을 그려줬어요. 큰 축에. 결국은 큰 축은 뭐냐 하면, 성장하는 기업은 중장기 투자를 하라. 그리고 가치주, 우량주는 단기 매매를 하라. 그죠? 그렇게. 그러면 우리도 성장주, 성장하는 기업, 산업, 그러니까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시장에서 보면, 그죠? 작년 주도주에서 보면 성장주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성장주가 올해도 내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 부분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을 높여나가는, 물론 이제 조정이 한번 나오겠지만, 그죠? 이제 이 고점을 돌파를 하는 순간, 또 시장도 한 단계 레벨업 되겠지만, 셀트도 좀 그런 부분에서 공매도자들이 쇼커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주식 같으면 사실 이제 오늘 카카오가 사상 최고가 좀 부럽죠. 저도 카카오가 부럽긴 해요. 그러나 이제 카카오도 제가 지난해부터도 그죠? 과거부터도 카카오에 대한 부분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성장, IT, 포털 IT의 가장 성장성 있는. 그러니까 네이버는 우량한 가치주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카카오가 공매도가 그죠?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 일부 이제 공매도가 많은 삼성전기라든지 또 한때 이런 기업들처럼 카카오도 공매도 항상 상위 클래스에 그죠? 5위 안에 들어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실적을 보여주고 하니까 주가가 지금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그죠? 이제 공매도 누적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셀트도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그럴 필요 없어. 저는 한 번씩 짜증은 나지만은 너무 신경 안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지수로 결국은 이제 셀트리온의 공매도가 빠져나가는 것은 요 시장이 이제 상승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나마 그렇게 시장이 빠지면 오히려 나갈 생각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항상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5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가 빠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 지수가 3000포인트 시대이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과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기업의 실적이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니까 셀트리온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현대차가 실적이 안 좋고 포스코가 안 좋고 현대적으로 안 좋으니까 주가가 빠져버리잖아요, 오히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장 자체, 그래서 제가 향후 시장 자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적 장세라고 그랬죠. 대상승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첫 번째 공매도에, 그죠? 공매도에 물러나는 그 하나를 보시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요 안에 내용을 조금 이제 보면, 사실은 이제 오늘, 카카오가 카카오 차트 한번 볼게요. 그죠? 카카오 차트. 자, 카카오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카카오. 자, 카카오만 보고 한번 설명을. 자, 카카오는 이제 우리가 월봉으로 한번 보면, 자, 카카오도 과거에 말입니다. 그죠? 과거에.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도 이제 2012년도에도 주가가 가면 빠지고 엄청난 힘들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2018년 정도, 그러니까 2017년, 18년부터 이제 조금 공매도가 물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 당시에. 물론 뭐 2015년도에 한번 급등을 했지만. 그래서 카카오도 이렇게 2014년도에 급등을 하고 2015년, 16년, 2년 동안 주가 벅벅벅 빠지고요. 또 1년 오르고 또 2년 벅벅벅 빠지고요.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뭡니까? 바로 턴어라운드가 되었죠. 2019년, 20년부터. 그죠? 거기에 이제 공매도가 빠지면서부터, 공매도가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도 이제 머지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 희망사항을 주는 게 아니고, 카카오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드린 종목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 가십니까? 15만, 16만 원대부터. 그런 이제 카카오보다는 뭡니까? 카카오는 국내용이잖아요. 국내용. 그죠? 물론 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셀트리는 해외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카카오가 공매도가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지금 이제 급등해. 만약에 공매도가 카카오 안 빠져나갔으면 카카오도 지금, 그죠? 지지부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셀트도 이제 그 공매도가 빠져나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카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쉽게 매도하지 마시고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왜? 대세 상승행장에서는 실적 장세면서 성장. 에 대한 그런 부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면,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쪽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좀 조정과 좀 이런 적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런 케이스. 그래서 SDI라든지 이런 쪽, 오늘 뭐 LG전자가 이제 어제 좀 빠지고 오늘 오르고, 삼성전자가 좀 올랐지만, 여타는 이제 아직 현대차도 한 1.7% 빠지고요. 셀트도 1.4% 빠졌잖아요. 현대차도 1.7% 빠지고요. 그리고 뭐 현대 무슨 2.3 빠졌어요. 에이서비스 1.6 빠지고요. 오늘 또 뭐 이쪽에 제약도 그렇고 뭐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셀트도 좀 빠지긴 했고 제약 바이오들이 조금 더 하락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코스닥 자체가 이제 오늘 1.14 하락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바이오주들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얄밉게 이제 어제 오늘 삼성전자가, 그죠? 삼성바이오가 딱 올리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삼성바이오가 꼭 오후장 막판보리 이렇게 땡기는 그런 모습으로 봐서는요, 요것도 셀트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보면 표현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오늘도 장중에 셀트가 막 확 올릴 때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신한 창고 쪽에 이제 약간 뭐 매수 프롬을 통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무튼 요 부분에서는 오늘 이제 뭐 입평도 조금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불안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시장 부분은 이제 접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을 보면, 자, 수급에서, 자, 그동안 이제 항상 우리가, 뭐 올 연초든 작년이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죠? 자, 공매도를 계속 이런 식으로 재개 안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시장을 떠날 것이다. 항상 이제 우리 국내 애널리스트라든지 국내 이제 언론들은, 그죠? 외국인들의 핑계를 많이 댑니다. 뭐만 조금 하면은 외국인들이 떠날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을 버릴 것이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처럼 좋은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주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못된 놈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이 국내 기관 놈들이 더 못된 놈들이에요. 그죠?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국내 기관들이 해야 할 역할은 뭐냐 하면, 이 외국인들로부터 내국인들을, 그죠? 일반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관들한테 펀드를 주고 국민연금한테 돈을 갖다 맡긴 거 아닙니까? 지금 반대로 이 국민연금 지들 마음대로 지금 규율을 정해놓고, 그죠? 아니, 시장 유치하고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마땅하게 맞게끔 또 뭡니까, 그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또 뭡니까, 규율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기 20년 전에 세웠던 그 계획대로 지금도 하고 앉았어요. 20년의 주가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지금 주가가 3,000포인트 시대잖아요. 그죠? 너무 꼴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한테 돈을 갖다 준 거는 우리 내국인들을 보호하라고, 니들이 운영을 잘해서, 그죠? 앞으로 뭐 국민연금을 주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국인들을 보호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기관들이거든요. 그죠? 보험이 됐든 투신이 됐든 은행이 됐든 금융투자가 됐든. 근데 이 반대로 개인들 오히려 외국인들보다도 더 개인들을, 그죠? 힘들게 만드는, 참 이게 고질병이야. 그래서 다른 데도 개혁을 많이 좀 하고 있지만 이 금융시장을 빨리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그죠? 후진국이니까 믿지는 못하고 신뢰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말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쪽에 제가 수급적인 부분으로 이제 셀트를 살짝 또 보면, 자, 포스코 케미칼도 좋죠, 모습. 포스코 케미칼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우리 이제, 현정이한테 이제, 오빠,
그 셀트도 좋지만 또 뭐 중장기로 오래 좀 해놔야 될 게 두 개만 가르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날, 그죠? 설날 그 이제 그래서 셀트도 더 좋은데 굳이 이제 그렇게 원한다면 카카오하고 포스코 케미칼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장이라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포스코 케미칼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고 조금 그죠? 길게 보시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 그래서 그렇게 자, 그래서 그건 뭐 그렇고 카카오, 포스코 케미칼, 셀트리온 그 중에 제일은 셀트리온이다. 지금은 카카오이지만 그죠?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이제 오늘 셀트를 이제 보면서 한번 설명을 자 드릴게요. 자, 이제 어제 아무튼 또 제가 갭을 메꾸는, 자, 하여튼 뭐 저도 핑계를 많이 댑니다. 주가가 빠지면.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들 자 이거 60일선 깨면 매도하세요. 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죠? 왜? 주식을 제가 이제 사고 파는 주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주식을 사고 파는 주식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여유 자금이 있고 또 이런 그 금액이 생겼을 때 저축을 들어가는 주식도 주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주식이 돈을 버는 주식이거든요. 과거에 뭐 이런 맹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 어쨌든 60일을 깨고 또 이 갭도 메꿨고 그죠? 어쨌든 뭐 급락을 하고 자 오늘도 지금 어쨌든 장중에 좀 올라가다가 또 결국은 자 오늘도 20일을 지켰어요. 물론 내일 20일 살짝 더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주식을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왜? 그러면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이제 그동안 자꾸 잔소리가 되어 가는데 그죠? 아무튼 그런 다음에 또 뭐 그동안에 강의했던 부분도 많았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셀트리온은 어쨌든 지금 이 저점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차트로 한번 볼게요. 지금은 뭐 특별히 할 말이 기술적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도 저도 이제 TV든 닌데서 나가서 하면 뭐 특별히 할 말 없으면 차트 가지고 그냥 차트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뭐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차트 가지고 하면 거래량도 하고 이동평수도 하고 일봉도 하고 그죠? 추세도 하고 하면 그러나 자 그 이제 그런 부분으로 굳이 이제 차트를 들이대면 자 어쨌든 이 바닥을 2번 만들면 쌍바닥이라고 하잖아요. 3번 만들면 쓰리바닥이에요. 4번 만들면 포바닥이에요.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한 번 바닥을 만든 것보다 2번 만든 게 그래도 좀 주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여기 이구한 때서 이제 바닥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죠. 근데 한 번 만든 것보다는 2번 만든 게 좋고 2번 만든 게 세번 만든 게 좋겠죠. 그만큼 이제 튼튼하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어쨌든 바닥이든 뭐든 팔 사람들은 또 그죠 단기 꾼대로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6일 연속 오르고 이제 주가가 또 반대로 뭐 6일 연속 거의 하락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빠졌으니까 제가 이제 요 수요일날 제가 아니죠 요날 이날이군요.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요일날 제가 이날 이제 꿈을 꾸었다고 그랬죠. 꿈을 꾸었는데 지금 꿈꾼 가격대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그 꿈은 그냥 엄청난 웅대한 꿈이었죠. 근데 이제 그 꿈이 제가 지금도 주가를 빠지는 걸로 봐서는 이게 또 이상한 꿈이구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지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뭐 엄청난 꿈은 꿈이에요. 그죠? 산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죠? 그 엄청난 그 산을 분지 같은 이 막 평원이 쫙 펼쳐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셀트를 외치고 그죠? 셀트건을 외치는 그런 꿈을 제가 꾸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산속이라 가지고 산속에서부터 강의를 하나 그래서 제가 조금 아직까지 꿈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위치까지 와서 내일 또 수요일이기도 하고 수요일은 셀트가 한창 빨간 장미를 준비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저는 뭐 어쨌든 또 여기서 이제 응봉을 마치고 또 양봉을 좀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자 올해 들어서 지금 제가 이쪽에 지금 이제 외국계에 올해 이제 가장 주식을 많이 산 창구를 1, 2, 3, 4위까지 보니까 1위가 지금 이제 모간스탠리예요. 그죠? 134만 주. 저번에 제가 110만 주였죠. 거기서 모간스탠리가 또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릴 때 110만 주였잖아요. 그죠? 어쨌든 어제까지 134만 주. 그죠? 어제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예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2위, 매수 2위예요. 66만 3천 주. 저번에 이제 쇼크버 했을 때. 그죠? 그리고 CS. 그 다음에 CS예요. CS 45만 주. 뭐 그대로예요, 지금. CS도 그대로. 지금 약간 더 매수를 했네요. 그죠? CS. 노무라
그대로 16만 주. 그러면 CS하고 노무라하고 골드만은 올해 매수를 그 한 부분에서 계속 거기서 유지, CS는 약간 증가, 그리고 모간 스탠리는 좀 계속 증가, 조금씩 증가. 그죠? 그럼 전체 이제 외국계로는 지금 어쨌든 89만 주가 이제 올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순매수인데, 그 85만 주 중에서 이 매수가 급격하게 이제 증가됐던 게가 3월 29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3월 29일 날 어쨌든 53만 주로 늘어나면서, 그 3월 28일 날만 3월 28일 날, 그죠? 3월 26일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3월 26일 날 26일 날만 하더라도 19만 주였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날 왜 주가가 급등했을 때, 그죠? 그때 이제, 어쨌든 뭐, 노무라 쪽이 또 CS 쪽이 사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증가하는.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지금 쇼커버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쇼커버가 어쨌든 4월 달부터 지금 코스피 지수도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것도 합당할 수 있고. 어쨌든 지금 이제 셀트가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지만 또 북유럽 4개국의 수출도 지금 계약을 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죠? 지금은 깜깜이지만, 그죠? 어느 순간에 저는 나오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기다려야죠, 뭐, 그죠? 내가 다 알고, 정보 다 알고, 정보를 또 뭐 알려주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하면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모간 스탠리가 쇼커버를 진행을 하면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10몇만 주가 줄었죠. 그럼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제 모간 스탠리 쪽에서는, 금요일 날 12만 주인가요? 그렇게 이제 매수를 또 했었죠. 그죠? 금요일 날도.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모간 스탠리의, 지금 그 수급 부분 자체가,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아마 9만 매주 샀죠, 9만 매주. 그럼 오늘도 뭐 한, 7, 8만 주나 줄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도 어쨌든, 줄었고, 그러면 이제, 오늘 또 계산이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오늘도 또 뭐 한, 5, 6만 주 줄지 않을까 지금 보여집니다. 5, 6만 주 준다면은, 그러면 뭐, 어저께까지가 지금 이제, 372만 주였으니까. 그죠? 그러면 한 36만 주 후반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본다면,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거는 맞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공매도가 주는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세 상승이라는 거, 그리고 셀트가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거,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만약에 60만 주대까지 지금 내려오는 부분이면, 그죠? 어쨌든 이게 이제 최대치로 계속 갱신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3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저는 뭐 크게 여기서 이탈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고, 어쨌든 저점은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에서 저점은 약간 높일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공매도 잠그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지금 이제 360만 주대 후반으로 내려온다면, 그죠? 쇼커버는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모간으로 통해서 나왔고, 오늘 수급도 보면은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자, 어쨌든 뭐 주봉이 이제, 이번 주 주봉은 뭐 양봉을 조금 내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면 뭐 좋지 않을까. 오늘 뭐 내일 수요일이니까. 또 여기서 오르는 부분은, 그러니까 요즘 장중에도 막 오를 때는 금방금방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월봉은 뭐 양봉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쪽에 이제 요 수급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어쨌든 연기금이 전체 시장에서 1,500을 팔았죠. 근데 이제 셀트도 오늘 보면 연기금이 2만 주를 팔았어요. 하여튼 연기금, 그죠? 셀트한테는 진짜 도움이 안 되는 연기금. 그러니까 과거에 2018년부터 연기금이 셀트리온을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100만 주 사놓고 그냥 가만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코스닥에도 시총 1위 기업을.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연기금이 이제 최근에는 또 오히려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마당에 연기금도 지분을 줄이면서, 물론 전체 시장에서 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또 좀 매도파는 그런 모습이, 오늘도 2만 주, 지금 뭐 최근에 연기금이 이제 5일 연속도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주가의 하락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기관들이 지금, 7일 연속 매도예요. 그죠? 자, 기관들이 7일 연속 매도, 코스 케미칼 나왔군요. 자. 06869. 자, 지금 기관들이 보면 7일 연속, 그죠? 7일 연속 매도인데, 아무튼,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부터 주가는 원래 좀 하락을 하는, 물론 뭐 이제, 이날 급등했을 때 이때야 뭐, 그죠? 외국계 노무라하고 이제 CS가 하면서, 대량 매수를 하면서, 그죠? 요날이 이제, 어쨌든 뭐 이후에, 성인 권고가 나왔을 때였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계속 뭐, 외국인들도 5일 연속 이제 매수를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매도. 근데 이제 기관들이 뭐 연기금이야 물론 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뭐 금투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전체 시장에서도 오늘
매도가 또 조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면 기관들의 매도, 그럼 기관들이 약간 또 매수로 돌아설 시점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금융투자 쪽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뭐 어쨌든 내일 정도는 좀 또 좀 양봉을 좀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쇼크업을 이루어지고 있다. 그 쇼크업 과정에서 공매도 누적 창구가 이제 160만 주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 자, 그 부분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좀 생각을 확신을 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주가는 뭐 오락가락하지만 첫 번째 대세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그 장세가 실적 장세라는 것이고, 공매도 누적 잔고가 줄고 있다는 거, 그죠? 또 하나 더 뭐 좀 희망적인 그런 희망이 준다면 또 그죠? 과거에 카카오가 그죠? 그렇게 공매도가 많았는데 다 줄고 나니까 주가가 그죠? 실적이 좋아지니까 정상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세트도 그런 날이 멀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참 뭐 좀 말하기가 좀 안에 좀 그렇긴 하지만요. 그래서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과거에도 참은 분들이 다 여기까지 왔고요. 이게 마지막 막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거 왜 막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주가가 못 가니까 더 그죠? 화딱지나고 그러니까 막 홧김에 팔고 하는 분도 계신 것 같기도 해.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 참아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셀트가 또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그래도 화이팅입니다.